네, 반갑습니다. 코인 홍보 첨프로입니다. 자, 우리 코인 시장이 다시 한번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도 마이너스 4%, 리플도 현재 마이너스 6%까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자, 오늘 저가가 지금 3,004원까지 찍었습니다. 자, 그런데 3,000원 구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라인입니다. 자, 이전에 단기적인 박스권 장세 속에서 고래 세력들이 굉장히 막대한 금액을 매집을 했습니다. 7조 원이죠. 7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좀 매집을 해놨기 때문에 이 박스권의 하단 라인이 어느 정도 강력한 지지선으로 현재 작용을 하게 될 것인데, 혹시라도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 라인이 깨지게 될 경우에는 자, 그 아래에 있는 200일 이평선이 다시 한번 좀 지지가 될 것이고, 또 여기까지 깨지게 된다면 우리는 2,000원까지도 충분히 하락 흐름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미리미리 대비를 해 주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텔레그램 지금 현재 텔레그램 방을 좀 운영하고 있는데, 텔레그램 방에서는 이제 제가 제 투자자분들께는 이제 비중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호재와 악재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상승과 조정이 반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 고점 부근에서는 우리가 10에서 30%는 미리미리 지금 비중을 좀 덜어내고, 이렇게 눌림목이 출현하는 때에는 덜어놨었던 비중을 다시 실어가는 거죠. 이렇게 비중 관리를 미리미리 좀 해주시라라고 좀 당부 말씀드리고 있고, 자, 이렇게 해주셨을 때는 우리가 이런 급락 흐름이 나왔을 때 우왕좌왕하면서 멘탈이 털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저점 매수로 대응을 하면서 멘탈을 잡아나갈 수 있고, 그렇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걷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어수선한 장일수록 이런 비중 관리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모두 녹여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 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대내외적인 이슈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또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이런 관리 받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도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우선 현재 리플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개별적인 악재가 있는 게 아니고 외부적인 악재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최근에 트럼프의 관세 발표, 그리고 바이비트 해킹 사건 등 여러 가지 악재들이 한 번에 좀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트럼프가 지금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도 관세를 좀 유예를 했었다가 예정대로 3월 4일부터 다시 시행을 하겠다라고 좀 밝혔고, 또 여기에 대해서 유럽 연합에도 25%, 그리고 중국에도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3월 4일부터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여파로 인해서 우리 코인장이 굉장히 좀 힘겨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관세가 부과가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결국 자, 미국의 금리를 이제 높이는, 인상이 되는 이 굉장히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것인데, 이 금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려 왔지만 이것이 단기적인 변동성은 갖고 올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악재로는 작용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이 방향성을 훼손하지 못합니다.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금리가 지금 고금리 상태가 유지가 된 것이 2022년 11월 달이었습니다. 자, 이때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부터 4% 이상 고금리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오히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이 FTX 파산 사건까지 있었었죠. 굉장히 좀 힘겨운 장이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마친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펼쳐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리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외부적인 악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코인장의 방향성까지 어떻게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우리 코인장의 어떤 펀더멘탈이죠. 펀더멘탈과 호재들에 더욱더 집중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더군다나 여기에 더해서 리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부적인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지만 이제 곧 소송 리스크가 곧 해결이 될 것입니다. 소송이
해결이 되면은 그동안 많이 4년 넘게 억눌려 왔었기 때문에 이 억눌려 있었던 에너지가 이제 한 번에 폭발하게 되면서 굉장히 강력한 상승 랠리를 펼쳐주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 지금 SEC에서 비공개 회의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코인베이스와의 소송 철회도 확정을 하면서 더 이상 제소하지 않겠다라고 좀 밝혔고, 또 이더리움 개발사인 컨센시스에 대해서도 소송 취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유니스왑과 제미니 거래소에 대해서도 조사를 철회하는 모습을 보였죠. 자, 그런데 이 리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이제 발표가 아직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SEC가 이제 대부분의 소송을 좀 처리를 했는데 이 리플 소송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 부답이다라고 좀 기사가 나오고 있고, 일단 이렇게 SEC가 1년의 소송 처리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리플과의 소송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법적 다툼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제 어떤 실망감이 현재 발생하고 있지만, 또 긍정적인 부분은 SEC가 오늘 새벽에 있었던 비공개 회의에서 여러 가지 법적 집행 사건들을 논의를 했고, 이 자리에서 리플 소송이 주요 쟁점이 되었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리플과의 소송은 4년이죠. 4년 넘게 지속이 되고 있고, 또 암호화폐 산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SEC가 이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시도를 한 이후에 공식적인 발표가 거의 없는데, 자, 그러나 이 SEC가 오늘 개최한 비공개 회의에서 이 집행 조치와 관련해서 논의가 이루어졌고, 또 리플 소송도 그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부분이죠. 자, 다만 이렇게 이 리플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제 침묵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면, 일단 리플 같은 경우는 벌금을 1억 2,500만 달러를 맞았는데 SEC가 리플에 대한 소송을 처리한다 하더라도 이 벌금을 조율해야 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감경을 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면제를 해주기 위해서는 리플과 SEC 그리고 법원까지 가세해서 3자가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 단계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간이 조금은 소요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공개 회의 때 리플의 사안을 다루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됐는데,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제 곧 이 소송은 철회가 되는 형태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EC가 지금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비공개 회의를 잡아놨습니다. 3월 6일자이고 여기 안으로 좀 들어가서 내용을 보시면 선샤인 액트 공지가 있고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여기 또 한번 소송 청구의 해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SEC가 대부분의 소송을 이제 철회를 하거나 아니면 합의로 일단락을 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자, 다음은 리플 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은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다음 주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SEC 같은 경우는 이 겐슬러가 물러나면서 현재 마크 우에다가 임시 의장을 맡고 있고, 또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이 암호화폐 태스크 포스 팀의 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두 인물은 우리 암호화폐 굉장히 친화적인 인물이고, 여기에 캐롤라인 크렌쇼라고 하는 위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 소속입니다. 자, 반 암호화폐 인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암호화폐 SC는 이 친화적인 인물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고, 또 중대 사안에 대한 결정을 보통 이제 다수결 투표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2대1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리플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 리플과 SC 소송도 그대로 처리가 될 수 있다, 합의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이 암호화폐 태스크 포스 팀의 수장을 맡고 있는데, 자, 과거 발언들이 계속해서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헤스터 피어스 위원 같은 경우는 과거 SEC가 비트코인 ETF를 방해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ETF 출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었던 인물이고요. 또 결정적으로 리플의 소송전에 대해서도 SEC의 관할권 확대 욕심이 불러온 결과다라면서 SEC의 포괄적인 행보를 계속해서 비판을 해왔었던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이 겐슬러가 SEC의 관할권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한 것도 계속해서 비판을 해왔었던 건데, 자, 이번에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태스크포스 팀을 출범을 하면서 핵심 과제를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도 SEC의 관할권 정의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이 관할권을 재정의하면서 이것은 결국 리플과 SEC의 소송을 이제 끝을 내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소송의 끝이 이제 곧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비공개
비공개 회의도 정말 기대가 되는 바이기 때문에 이제 리플은 4년이 넘게 이어져던 이 소송 리스크가 곧 해결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자, 그렇게 소송이 해결이 되면은 이제 리플은 ETF 출시와 IPO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더리움을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자, 과거에도 이더리움을 넘어서면서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섰던 코인이었죠. 자, 그런데 SC로부터 소송을 당하면서 계속해서 하방 압박을 받아왔던 건데, 자, 최근에는 판세가 완전히 뒤집혔죠.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그리고 겐슬러가 퇴임을 밝히면서 격차가 많이 좁혀졌습니다. 원래는 10배 이상 났었는데 지금 현재는 2배까지 많이 좁혀놓은 상태이죠. 그래서 이제 소송이 깔끔히 마무리되면은 이 2배 격차는 이제 다시 역전이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정말 최소한 보수적인 관점에서도 2배 정도의 수익은 무난하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리플의 상승 랠리의 시작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ETF가 출시가 되게 될 경우에 리플은 $10까지도 돌파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중간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50에서 100% 상승해서 3.9에서 5.2달러, 그리고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7.5에서 $10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현재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세계 최대 운용사 블랙록까지 가세할 경우에는 가격 상승폭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리플 측에서는 이제 이 오랜 수건 사업이었었던 기업 공개까지 곧 착수를 하게 될 것인데, SC와의 소송이 시작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IPO는 예고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이 겐슬러의 벽에 막혀서 계속 계획을 처리를 했던 것인데, 이제 겐슬러가 물러나면서 판세가 완전히 180도 뒤집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리플랩스 측에서는 이 분쟁 등으로 인해서 미뤄왔었던 IPO에 곧 착수할 것이다 라고 언급한 것이고, 또 리플의 IPO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사상 최대는 이 사우디 아람코였는데 아람코까지 넘어서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올라서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람코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가총액 순위가 전 세계적으로 9위권에 있고요. 10위는 현재 비트코인이 차지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리플도 이제 세계적인 기업의 반열로 오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 구간에 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IPO가 진행되면 리플의 가격은 얼마까지 올라갈 것인가? 우선 리플랩스 가격은 $600, 이 리플랩스는 리플 회사입니다. 회사의 주가는 $600, 그리고 리플 토큰의 가격은 $35까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리플 가격이 한 $2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한 17배 정도가 되죠. 그래서 무난하게 우리가 한 17배 정도의 앞으로 상승 구간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인데, 다만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뚜렷한 호재가 있을수록 이 고래 세력들은 절대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함께 끌고 가진 않습니다. 개미털기라고 하죠. 개미털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런 조정 구간을 의도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보통 이제 언론 플레이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이 가격 조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시는 겁니다. 원래 투자라고 하는 건 호재와 악재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계속 상승과 조정이 반복됩니다.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비중 관리를 통해서 항상 현금을 좀 보유를 해줘야 되고, 이렇게 현금 보유를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갑작스러운 조정 흐름이 나타났을 때 우왕좌왕하면서 매도라든가 손절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점 매수로 대응을 하면서 안전하게 수익을 걷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비중 관리가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은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모두 녹여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 이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차 내용 간단히 보시면 기본편부터 해서 보조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지표 등 우리가 기본기를 탄탄히 할 수 있는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코인의 용어부터 쭉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보조지표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자세하게 쉽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150페이지 정도로 넉넉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꾸준히 보시다 보면은
네, 그동안 차트 속에서 안 보이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매도 타점까지도 여러분 각자 스스로 찾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전문가들의 조언도 많이 참조를 하게 되는데 어떤 것을 기준 삼아서 근거를 삼아서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서 그 노하우까지도 내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최소한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데, 투자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의 소중한 원금을 지키는 게 가장 선행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이 기준 없이, 기본기 없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돈을 버는 투자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돈을 쓰는 취미 생활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돈을 쫓기보다는 이렇게 기본기를 먼저 좀 닦아나가셔야 되고,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보시다 보면 여러분 최소한 중급 정도까지는 실력이 충분히 올라오실 거니까 여러분 이 부분 꼭 챙겨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모두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다가 혹시라도 뭐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언제든 텔레그램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답변 진행해 드리고 있고, 또 텔레그램 방은 24시간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매매하시다가 궁금하시거나 또 물려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상담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텔레그램 방 통해서 문의 주시면 계속해서 답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께서 문의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전 텔레그램 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